아침에 일어날 때 알레르기성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비염이 잘 안 낫는데요. 치료를 아무리 잘해드려도 알러지가 완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세정이 되는 정도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환절기가 되어서 비염 환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비염 환자분들께 제가 꼭 전해드리는 생활 습관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비염뿐만 아니라 가을이 되어서 생기는 각종 호흡기 질환, 그리고 피부 질환, 예를 들어서 아토피라든지 두드러기 정말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면역계 질환분들, 자가 면역 질환들 뿐만이 아니라 피로감이 생긴다든지 환절기 때 생기는 모든 문제들에 이 생활 습관들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거꾸로 비염이 잘 안 낫거나 다른 면역계 질환들이나 혹은 피로감이 잘 안 풀리신다는 분들은 이 생활 습관들을 안 지켜주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체온 유지입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누구나 다 체온 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따뜻한 옷을 입는다든지 혹은 난방을 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는데, 이 환절기 때는 체온 유지가 자칫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낮에는 덥다가 저녁에는 춥다가 이렇게 기온 변화가 계속 급변하니까요. 그리고 계속 반팔을 입다가 갑자기 두꺼운 옷 혹은 긴팔을 입기도 힘들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얇은 겉옷이라든지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스카프라든지 이런 것들로 목과 체온을 가볍게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여벌의 옷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체온 유지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알레르기성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침에 따뜻한 방 안에서 자다가 바깥의 기온은 뚝 떨어졌어요. 거실에 문 열고 나갈 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혹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킬 때 반응을 하게 되고요. 내가 집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느라고 문을 열고 나갈 때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급변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 차이를 가급적 적게 두실 수 있도록 환기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아침 시간에 마스크를 잠깐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코에 들어가는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 보습을 하는 두 가지 역할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습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습관, 마스크를 쓰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아주 중요한 게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환절기 때 평소에는 따뜻하다가 그래서 항상 맨발로 다니다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바닥은 시원해졌고 차가워져 있는데 맨발로 다닐 때 나도 모르게 그 온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슬리퍼를 구입하신다든지 양말을 신는다든지 해가지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우리 체온 중에서 발과 배 그리고 등 중에서 윗부분은 따뜻하게 해주셔야 체온 유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를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요즘 많아서 의사로서 걱정인데요. 아침 식사를 해주게 되면 몸에서 영양분을 공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영양분이 공급이 됨으로써 아침부터 체온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체온이 나중에 식사를 한 다음부터 오르게 되니까 그 전에 체온도 뺏기게 되지만 면역력도 빨리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체온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 보습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한국의 가을과 겨울 날씨는 대부분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가습기를 빨리 트시는 게 좋습니다. 가습기의 습도를 대략 40%에서 60%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60%가 되는 정도가 어떤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살짝 안개가 낀 듯한 정도가 60% 이상이에요. 아주 심각한 비염 환자 혹은 피부 질환 환자분들은 그 정도까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대략 50% 정도는 맞춰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의원에서는 코 안쪽에 바르는 보습 연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보습만 잘해줘도 염증이 빨리 줄어들고요. 마치 피부가 촉촉해지듯이 코 안쪽도 촉촉해지게 되는데, 코가 건조하게 되면 그 건조감을 막기 위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콧물이 더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코 안이 촉촉해지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코가 편안하게 될 수 있고, 자기 전에 그런 연고를 발라두시면 밤중에도 굉장히 촉촉함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침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로를 줄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곤하고 나면 그 다음날 더 심해지는 거 아실 건데, 과로를 일으키는 주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면을 적게 하시는 거예요. 8시간 이상의 수면을 꼭 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술이죠. 술을 마시다 보면 너무 늦게 되기도 하고, 술 때문에 알코올 반응이 일어나서 염증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로를 줄여주겠다 생각을 하시고요. 먹는 음식 중에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게 있습니다. 커피, 우유, 유제품, 빵, 과자,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즉 과당이 많이 들어가는 음료들이죠. 이런 음료들을 마시게 되면 몸에서 알러지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되고 장점막들이 상하게 되게 되니까 비염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비염이 잘 안 낫는데요. 머리를 감고 나서 두피까지 말리지 않아서예요. 특히 머리가 좀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를 말리다 보면 두피 안쪽을 잘 못 말리게 되고 아침 시간에 바빠가지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쪽에서 계속해서 기화가 일어나면서 체온을 계속 뺏기게 돼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화학세제로 뭐 락스라든지 하나만 뿌리면 싹 지우면 없어진다고 하는 광고하는 그런 화학세제들 있잖아요. 그런 세제들을 많이 쓰게 되면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는 가급적이면 천연 세제들, 식초라든지 혹은 베이킹소다라든지 그 정도의 세제들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굉장히 청소가 잘 된다고 광고하는 것들을 아마 써보시면 알러지 반응이 심하다는 거 알러지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환경을 물론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좋지만 먼지가 없을 정도까지 100% 세정이 되는 정도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이런 화학 반응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거 굉장히 요즘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데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치료를 아무리 잘해드려도 알러지가 완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은 완치까지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완치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더라고요. 이게 반려동물들에서 나오는 채취라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샴푸도 해주고 깨끗하게 키운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타 동물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그런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러지를 조금은 감수를 하고 지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에게 또 먹이는 약들이라든지 혹은 영양제를 먹여서 알러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반려동물들에게 건강에 또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염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피부 환자분들, 면역계 질환 환자분들, 환절기 때 유독 피곤함을 느끼는 체력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까지 이런 생활 습관들을 잘 조절해 주시면 몸이 훨씬 더 가뿐하게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알러지가 잘 안 낫는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시고요. 생활 습관 중에서 한두 가지 꼭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러지가 심한 분들께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적어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환절기 되세요. 건강하랑!